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우리가 이제 다 오르잖아요, 월급 빼고는. 네. 사실 힘들죠, 많이. 우리도 이제 좀 아끼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아끼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돈을 또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연말 정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연말 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반드시 해야 될 방송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이제 근로소득세를 받게 되실 텐데, 내고 이제 근로소득을 받게 되실 텐데, 낸 세금과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정산해보고,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는 거고요. 받은 급여가 조금 내가 적다 싶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오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서서 꼭 찾아봐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요. 연말고사. 예,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12월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9월까지 받은 급여, 요 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29일 날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을 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네. 제가 연말정산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12달 동안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는데 세금을 같이 받아서 그 받은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분이 있나요? 근로자 중에? 아니요? 없을 거예요. 네. 예, 세금을 떼고 받죠. 원천 징수해서 받는 거죠. 네. 원천 징수한 세금과 받은 급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천 징수한 세금, 그다음에 받은 급여를 13월, 1월 달에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뗀 세금이 좀 많으면 돌려주는 거고요. 내가 받은 급여가 많으면 추징해 내는 게 연말 정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받은 급여를 좀 적어 보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금 자체를 좀 깎아달라고 조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받은 급여를 좀 적게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거를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네. 내가 세금 자체를 좀 깎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뗀 세금을 가지고 정산해보는 건데 이게 미리 보기로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카드 쓸 때 부가세 거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국세청은 오늘 내가 얼마 사용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금을 떼고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내가 급여를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미 1월부터 9월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까지 걸 가지고 한번 모의고사를 치를 테니 10월, 11월, 12월에 한 번 더 세금에 이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소비 패턴을 좀 바꿔서 환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서비스네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급해지면 막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좀 늘어난다고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들에게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내는 대신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이제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 1월 달에 아마 경험 있으실 텐데 다 일일이 다운받아가지고 공인인증서 가지고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내가 미리 신청만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다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간소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회사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 좀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미리 삭제하고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편하지만 또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그런 항목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편해진 만큼 또 우리가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만큼 나의 모든 소득과
세금이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세원이 투명성이 제고된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드러난 만큼 더 열심히 절세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5대 원칙 한번 살펴볼 텐데 5대 원칙이 일단 뭔가요, 이게? 제가 이제 5가지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네. 절세를 하기 위한 왜 우리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는 뭐 3가지, 5가지,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네.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편인데 괜찮나요? 아유, 좋죠. 네. 네, 그래요? 네. 최고죠. 제가, 네, 5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환급 비율을 한번 찾아보자. 세 번째, 카드 결제 시에 추가 공제되는 것이 있고 중복 공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충분히 활용하자. 네 번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미리 살펴봐야 내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 마지막 5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5가지로 정리해 볼 테니까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흔히 막 놓치기 쉬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뭘 좀 유심하게 따져봐야 될까요? 일단은 신용카드는 내 1년 동안 총 급여의 25% 부분까지 사용한 부분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내 총 급여의 25% 미만으로 썼다면 나머지 금액을 좀 충당해서 내가 써서 빨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1년 총 급여가 4천만 원인데요. 예, 뭐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서비스, 뭐 현금 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 이상이 필요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 사용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92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투명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80만 원을 충당해서 내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공제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신용카드를 1년 내내 안 썼어요. 네. 네.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한 2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랬다고 갑자기 800만 원을 갑자기 10월, 11월, 11월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서 그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혹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것보다 연회비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나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뭐 포인트 같은 혜택이 있는 그런 카드를 써서 일단 소득공제 혜택은 내려놓고 신용카드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네. 총급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총급여라고 돼 있는 부분이 네. 만약에 그 가외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예.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니라 예. 따로 뭐 수익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개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봉투로 받았느냐 세금을 떼고 받았느냐의 네. 차이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차이예요? 예, 그쪽에서 만약에 세금을 떼고 줬다 그러면 뗀 세금을 그쪽에서 갖는 게 아니라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알바비도 총급여가 알겠네요. 예, 다 나옵니다. 어.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봉투로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봉투를 못 받았어요? 봉투, 네, 봉투,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해야 되겠다. 네. 네. 예. 아마 근데 아니, 돈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네. 예, 세금을 또 떼야 되는 부분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자금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봉투로 주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의 환급 비율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떤 비율이 일단 있나요? 첫 번째는 그 비율을 1번으로 볼 때는 내가 내 총급여의 25%를 쓰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기로에 있는 거고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네. 30%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 서비스 혜택이 또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 금액과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최대 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 그러니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네. 300만 원의 최대 공제 한도액을 받는데 이미 이걸 초과했을 경우에 체크카드 대신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더 써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나의 생활에 맞는 것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으니까 카드 많이 쓴다고 해서 다 공제 주는 건 또 아니죠. 예, 그렇게 정리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주 오늘 황인성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뭐 아무리 최대 공제 한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끝까지 쓰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못 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실생활에 필요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카드 사용 금액의 25%가 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써도 25%를 넘지 않는다는 분들은 네. 어떤 걸 쓰더라도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과는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고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서 내가 포인트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카드를 좀 골라 쓰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신용카드 쓴 거 내가 열심히 투명하게 신용카드를 통해서 투명하게 경제생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좀 계산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더 연말정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현명하게 또 소비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챙기라는 건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제 추가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로 썼는데 신용카드를 써서 이제 공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급여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은 급여를 줄여나가는 게 소득공제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급여를 받았는데 사실 이 급여를 받았지만 이 급여가 아니다. 이걸로 내가 병원도 다녀오고 안경도 맞추고 심지어는 당신네들이 쓰라고 하는 신용카드를 써서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했으니 이거는 급여에 없는 걸로 봐달라. 이게 소득공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추가로 공제되는 거 썼으니 이거는 더 공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게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요금액 그리고 도서 구입비 책 읽는 거 이건 네.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생활하면서 공연, 관람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요금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도서 구입비 100만 원, 공연 관람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합쳐서 이제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도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내가 몸을 고쳤어요. 그럼 이거는 급여 없는 걸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현명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쓰라는 대로 전통시장에서 썼으니까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합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연봉과 상관없이 다 공제가 되니까 마음껏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문화생활에 관한 것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하니까요. 이런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 다른 말로 강제징수를 해가지고 내가 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12달 동안 내가 받은 급여가 있고 뗀 세금이 있겠죠. 네. 예, 뗀 세금과 받은 급여를 비교해 보는 걸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좀 이미 뗀 세금이니까 그 세금 자체를 좀 깎아주세요. 네. 이것 좀 없던 걸로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득공제는 이 소득으로 내가 뭐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썼고 의료비 썼고 공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급여가 없는 걸로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까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또 그 실손보험 같은 그렇죠. 거 가입을 해서 네. 좀 돌려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를 썼으면 쓴 만큼의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실손 의료비가 뭘까요?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실손 의료비예요. 그래서 내가 실손
내가 실제 손해가 이만큼 났으니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그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어. 이렇게 내가 실손 의료비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쓴 의료비를 그대로 보상을 받았겠죠. 근데 받은 걸 갖다가 또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걸 가지고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모든 시스템이 개편돼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실손의료비 쓴 게 아니에요. 실손의료비를 들고 내가 실손의료비 보장을 받았다면 그만큼 나는 의료비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도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5대 원칙 가운데 네 번째죠.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해라.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나 네. 정말 너무 차 갖고 싶어. 그래서 나 차 긁을래.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통신비 냈잖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신용카드로 세금 냈는데 안 됩니다. 공과금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안 되고요. 자동차 리스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좀 썼다. 이것도 공제에선 제외되고 급한 마음에 현금 서비스 썼다. 이것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안경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시력 교정용 안경은 네. 다 시스템에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올해부터는 다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안경 맞춘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눈이 부셔.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다. 네. 요거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그 시력 교정용 미용 렌즈는 어떨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예.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제가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셔라라고 얘기하면 네. 따끈한 아메리카노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참 대답하기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요즘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분도 많잖아요. 이건 네. 좀 공제가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오.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낸다. 이런 경우에는 총한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네. 간소 서비스에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본인이 증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마지막으로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계약서 쓸 때 늘 우리 전입신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입신고 꼭 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5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기가 쓰는 거 다 노출될 것 같긴 한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이거 좀 그래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거?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일단은 뭐 소득이 많은 사람 걸로 내가 카드를 긁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카드가 25%니까 네. 그만큼 이제 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긁은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니까 좀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 거 위주로 카드를 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절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정 경제는 일단은 좀 투명하게 아주 큰 목돈이 들어오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 외에는 신용카드 같은 건 투명하게 서로 아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첨되면 서로 이제 알게 된 경우에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고 뭐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네. 신용카드 같은 것들은 일단 소득이 좀 많은 사람 거 위주로 쓰는 게 훨씬 절세 혜택에는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겨울입니다. 오늘 뭐 거의 강풍이 부는 수준인데 연말 되면 또 우리 이웃들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부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1,000만 원 이하는 뭐 15%,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 기부하는 1년 분만은 5%씩 상향돼서 25%와 35%를 각각 적용받으니까 혹시 내가 연말에까지 이제 좀 기부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부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의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